네, 기출문제 2-16번 교재는 34페이지고 1부입니다. 제가 기출문제 2-16번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좀 다른 파트에 넣을까 이 문제를 라고 고민하다가 에너지 대사와 운동 파트에 이 문제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키워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운동 강도.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거 딱 보고서 이건 에너지 대사와 운동 파트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 가동되는 에너지 시스템이 좀 다르죠. 그쵸? 일단은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건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의 에너지 기질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포도당. 요거는요 탄수화물도 쓰이고 지방도 쓰이고 단백질도 쓰이는데 단백질이 에너지 기질로서 주인공이 돼서 출제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아미노산 혹은 BCAA 스포츠 영양학 쪽이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단백질이 주인공이 돼서 운동 강도와 결부한 문제들이 출제될 거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 가동되는 건 탄수화물, 오로지 탄수화물이죠. 유산소는 탄수화물과 지방, 그쵸? 그러면 무산소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요거는 고강도죠, 고강도. 고강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기질로 해서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그 결과 ATP를 추출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부산물로 젖살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 과정에서는 젖살이 생성 안 되죠. 이건 어떤 상황에서 가동되냐면 저중 강도라고 우리가 공부합니다. 저중 강도. 그러니까 운동 강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다 아니면 고강도 아니면 저중 강도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도 출제됩니다. 최대 강도라는 말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고강도는. 그 다음에 저중 강도는 최대 하강도라는 말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무산소, 유산소, 탄수화물, 지방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래프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이거 또 그리려니까 여러분 지겹죠. 요거 운동 강도 보기만 해도 막 구토가 나시죠? 너무 많이 보셔갖고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운동 강도가 증가한다?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일단은 운동 강도가 저강도일 때, 저중 강도일 때는 지방이 대부분 에너지로 쓰일 테니까 운동 강도가 지금 여기가 최대라고 친다면 여기는 아주 저중 강도잖아요. 저중 강도도 아니야. 이건 저강도죠. 그러니까 지방의 기여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탄수화물의 기여도는 낮겠죠. 근데 운동 강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증가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지방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탄수화물의 기여도는 당연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이고 빨간색이 지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운동 강도에 따른 그래프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운동 시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시간이라면 운동 시간에 따라서는 일단은 포도당의 기여도는 운동 시간에 따라서는 포도당의 기여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고강도로 오랜 시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장시간 이거는 그리고 고갈이 되잖아요. 글리코겐이잖아요. 이거 글리코겐은 고갈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방은 우리 몸에 무한대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무한대로 있진 않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운동 상황에서는. 그러므로 운동 시간에 따라서는 지방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높아지고 탄수화물의 기여도는 낮아진다. 요 두 가지의 그래프가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운동 강도가 변한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저강도 운동을 하다가 강도를 높였어요. 고강도 운동으로. 이걸 뭐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험 공부를 할 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공부도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운동 강도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변했다. 이걸 뭘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는 제가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여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거는 자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극, 그쵸? 자극은 여러 자극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자극, 기계적 자극, 뭐 화학적 자극, 열적 자극, 자극이 많아요. 그 자극에 따른 반응이죠, 반응, 그쵸? 우리가 생리적인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기능이 반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반응을 하려면, 자극에 따른 반응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었다라는 자극,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은 것도 자극이죠. 그럼 배고픔이 오잖아요. 제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고, 밥을 안 먹으면 왜 배고픈 반응이 올까라는 그 기전 있잖아요. 기전, 방식, 요거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리학은.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변했다라는 자극이 있으면 결국 지방 대사에서 탄수화물 대사로 전환된다는 얘기인데, 그 전환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요거 묻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묻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건 자동빵 너무 센 발음인가? 자동으로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예. 그렇죠? 반응이 모여서 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적응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반응 알고 적응 알면 모든 거 다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감사하겠다라는 얘기고, 2부에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